인간이 어떠냐에 달렸죠. 사회학자 이 브룩 해링턴은 말했다. 만약에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면, E는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다면, 뭐에? 사회과학의 E는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다면, 일단 요거 자체를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물리학 공식인데 이걸 이제 특정 공식이지만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명사로 봐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문을 대표하는 공식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과학에 E는 MC 스퀘어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SD는 PD보다 크다 일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즉 소셜 데스가 더 무섭다. 뭐보다? PD,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것일 것이다. 이제 불변의 진리, 사회과학의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SD가 PD보다 크다라는 것일 것이다. 자, 이것은 이유이다. 우리가 느끼는 아주 깊게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다. 어떨 때 한 새로운 개념이 도전할 때 그런 것들한테 어떤 것들 되었던 일부가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던 것들한테 새로운 개념이 도전할 때 우리가 깊숙하게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로 육체적인 죽음이면 진짜로 몸이 죽는 거. 근데 사회적 죽음이면 지금 이거를 진짜로 사람이 무슨 인간관계에서 묻혔다 내장됐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떤 사회 개념 같은 것들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죽고 새로 생기고 지금 이런 사회 개념의 변화 같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별해주는 우리를 구성원들로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식별해주는 것들인 몇몇 아이디어들에게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로서? 개체들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한다. 뭐로서? 하나의 멤버로서, 어떤 한 부족의 한 집단의 멤버로서 생각을 한다. 어떤 아이디어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식별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 정의해주는 어떤 아이디어들,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주는 그런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 우리는 개인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뭐로서 한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원한다. 보이기를 좀 믿을만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판 관리가 뭐로서의 믿을만한 개인으로서의 평판 관리가 종종 오버라이드 한다. 압도한다. 뭐를? 대부분의 다른 근심들을 압도한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mortality, 죽음이죠. 우리 자신의 죽음보다도. 원래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긴 흘러가네요. 그냥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이제 기원을 좀 땡겨서 좀 깊숙한 얘기를 한 거였고, 어쨌든 SD가 PD보다 크다. 이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게 오면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내가 죽을까, 사회적으로 매장될까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집단의 구성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보면 우리는 믿을만해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평판을 관리하는 게, 믿을만한 개인으로서의 평판을 관리하는 게 죽음보다도 다른 어떤 근심거리와도 더 압도한다, 더 중요하다. 이는 이런 게 이렇게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니, 이런 게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왜냐? 한 인간 혼자는 이 세상에서 결국 직면하게 될 테니까, 많은 어려움에. 그러나 혼자 있다는 게 이 세상에 뭐 전에 이 근대 시기 이전의 세상에 혼자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히 뭐였다? 사형 선고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많은 어려움 정도를 직면하게 된다는 수준이지만, 옛날에는 혼자 있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다닌다. 우리와 함께 뭐를 가지고 다니냐? 어떤 선천적 드라이브, 욕구라고 합시다. 선천적 욕구를 가지고 다닌다. 뭐 하려는? 형성하려는 집단들을, 그 다음에 합류하려는 집단들에, 남아있으려는 그러한 집단들에, 그리고 반대하려는 다른 집단들한테는. 그러나 일단 네가 식별할 수 있으면, 그들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으면, 그들이라는 건 우리야, 타자야, 타자들이죠. 다른 집단이니. 그들이라는 대상을 식별할 수 있으면 너는 시작하는 거야. 뭐 하기를? 선호하기를. 누구라는 거? 우리라는 거. 댐이 정의가 되면 어스가 생기는 거고, 댐을 싫어하면 어스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So much, so that.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근데 뭐 하도록, 뭐 할 만큼 그렇게 많이 뭐 하도록 주어질 때, 어떤 선택권이 주어질 때, 뭐 사이의 선택권? 결과. 어떤 결과? 선호하는 양쪽 집단들을 많이, 혹은 결과, 그러니까 이런 결과와 이런 결과 사이의 선택이 주어지면, 또 어떤 결과냐면 선호하는, 둘 다를 훨씬 덜 선호하는 결과. 이 둘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하지만 여전히 선호하는, 아직 안 끝났네요. 두 번째 게 너네 집단을 더 선호하는, 둘 다 덜 선호하지만 그래도 너의 집단을 좀 더 선호하는, 뭐보다? 그들의 집단보다. 이 둘 사이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것이다. 뭐? 네가 선택할 그 하나다. 그게 바로 네가 선택할 그 하나다. 문장 끊기면 여기서 이제 대절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권을 받으면. 근데 이 선택권이 between A, B,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요거냐 요거냐, 요거 아니면 저거 사이에서의 선택권. 이 선택권을 부여받으면, 근데 하나는 양쪽 집단을 다 좋아하는 거고, 하나는 둘 다 덜 좋아하는 건데, 훨씬 덜이니까 비교급이니까 이제 요때보다는 훨씬 덜 좋아, 둘 다 덜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남들 거보다는 너네 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결과.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권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이거예요. 그게 그 하나다. 네가 선택하게 될 하나다. 상당히 좀 정신없게 써놨는데,
요거를 저번에 이제 서술형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so much, so that 뭐 지금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할 만큼 딱 많이 그냥 뭐 이 정도 뜻으로 저번 영작들도 한번 했었죠. 근데 네가 일단 그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식별할 수 있으면 너는 우리라는 걸 좋아하기를 선호하게 되는데 딱 이럴 만큼 많이 그냥 뭐 이 정도의 뜻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선호하게 될 거라는 거고 뭐 그 앞부분이 조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어디로 가나 싶었는데 결국 갈수록 뭐 믿을만하네 어쩌네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에 얘기한 예상한 대로 그냥 소셜 데스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 크게 작용하고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뭐 서로한테 뭐 믿을만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 이유도 그런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냐면 왜냐면 혼자 있으면 옛날에는 뭘 뜻했으니까 죽는다는 걸 의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컸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둘 다가 있으면 뭐 둘 다 좋아하는 게 있고 한 이만큼 좋아하는 게 있고 근데 둘 다 덜 이만큼보다는 덜 좋아하는 건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거 이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차라리 이거를 선택할 거다. 그 정도로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더 선호하는 거다. 왜? 이 소셜 데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 정도의 뜻이야. 됐어? 자, 이건 또 뭐야? 시간 속의 거리는 뭐와 같다? 뭐와 같냐? 공간 속의 거리와 같다. 시간의 거리는 공간의 거리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매러한다, 중요하다. 비록 그들이 살지라도 수천 마일 떨어져 살지라도 사람은 중요하다. 문제가 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사람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중요하다. 비록 그들이 살아도 수천 년을 살아도 했으면 지금부터 여기는 그렇게 썼군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을 살아도 사람들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경우들에서 두 가지 모두에서 그게 쉽다. 뭐 하는 게 오해하는 게 쉽다. 거리를 멀리한 거리, 비현실을 위한 거리. 아니네요. mistake A or B 이렇게 가면 A를 B로 오해한다. 이 거리를 비현실로 오해하기가 쉽다. 즉, 뭐 하기가 쉽냐? 다루기가 쉽다. 그 한계들을, 뭐의 한계들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의 한계들을 뭐로써 다루냐? 그 한계로서, 세상의 한계로서 다루게 되기가 쉽다. 그러나 마치 뭐처럼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혹은 우리의 나라의 국경에서 세상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것처럼 리더를 했으니까 뒤에 도치가 나와야 되겠죠. 또한 아니야. 또한 그것은 세상은 멈추지 않아.
우리 세대에서 혹은 다음 세대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은 상식이다. 한 유명한 속담은 말한다. 한 사회가 성장한다고 크게 어떨 때 옛날 사람들이 심을 때 나무들을 어떤 나무들이냐면 그것들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결코 앉아있지는 못할 나무를 심는데 자기가 심는 그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는 자기들은 절대 앉아있지 못할 거라고. 그런 나무를 심을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 뭐들이 이 정도가 되겠죠. 오직 그들의 후손들만이 앉아있을 그런 나무들을 올드맨들이 심을 때 그럴 때 사회는 성장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이것도 관계사 덩어리고 그냥 여기에 they will never sit under 나무들이니까 there로 할게요. their shade 이렇게 있었으면 먼저 뭐부터 까봐. tree니까 tree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소유격 관계사는 항상 통으로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라져서 여기에 뭐가 whose shade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쓰면 이제 언더는 뒤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것도 결국 명사 덩어리잖아. 근데 명사 덩어리가 누구랑 같이 있었으니까 전치사랑 같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전치사를 이렇게 올리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알겠죠? 네, 차근차근 봐주면 되고. 자, 우리가 처분할 때, 처리할 때,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 Who cares? 누가 신경 씀? 만약에 이것이 포이즌 시킨다고 해도 사람들을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뒤에 사람들을 포이즌 시킨다 해도 누가 신경 써?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 누구도 어떤 신경 쓰는 기후변화나 아니면 공해에 대해 신경 쓰는 우리 중 거의 누구도 그러지 않는다. 오직 뭐를 위해서 for the sake of는 그냥 for예요. 뭐를 위해서는 그러지 않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는 그러지는 않는다. 우리는 짓는다. 미술관들과 공원들을 그리고 다리들을 어떤 뭐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보세요 여기 우리가 바라는 근데 이거 없으면 어떤 지속될 수세대 동안을 지속될 이렇게 있고 이거 집어넣으면 수세대 동안 지속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뮤지엄, 파크스 앤 브리지스를 짓는다. 우리는 투자한다. 학교들과 장기적인 과학적 프로젝트들에 투자한다. 또 우리는 보존한다. 그림들을, 전통들을, 언어들을. 또 우리는 보호한다.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은 경우들에서 우리는 긋지 않는다.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다. 뭐 사이에 우리의 근심들, 뭐를 향한 현재를 향한 우리의 근심들과 미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심들인데 현재를 향한 근심들과 미래를 향한 근심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다. 둘 다가 작용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하는 말은 중첩돼서 그나마 이제 뭔 말인지 알았는데 위쪽이 좀 너무 멀리서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멋부리느라고 멀리서 시작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은 누구였던 거야? 이거죠. 시간이에요. 시간. 공간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상의 거리라는 것도 뭐랑 비슷하다? 공간상의 거리라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테면 그러면서 나온 말이 그들이 수천 마일을 사람들이라는 게 수천 마일을 떨어져 있어도 사람은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산다고 해도 사람은 중요해. 그러니까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뭐야?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나하고 연결성이 있다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수천 년 뒤에 살아도 그 사람도 우리하고 뭐야? 연결돼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다음에 두 경우 모두 다 뭐 하기가 자칫 쉽냐면 이 거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식 세대 나 떨어져 있다. 이런 떨어져 있음이라는 것을 자꾸 비현실 거리라는 걸 자꾸 비현실로 오해하기가 되게 쉽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2100년에 내 후손들은 어떨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만큼의 거리가 현실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마치 2100년에는 막 사람이 살지 않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걸 현실감 있게 다가지 못하니까 자꾸 디스턴스를 언리얼리티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즉 뭐하기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리미트를 세상의 리미트로 다룬다. 그 한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들을 세상의 한계들로 자꾸 다루게 되기가 쉽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뒤에 말을 불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2100년의 후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2100년의 세상이 없겠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있을 텐데 이거 그 얘기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런 건 상식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 결국 시간상으로 지금 그다음에 미래 이 둘이 뭐에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인지하고 좀 이거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는 질문이었죠. 그다음에 29번 지원이는 부모님도 그렇게 찍으시겠네? 네? 부모님도 그렇게 찍으시겠네? 저희 아빠 뽀글인가 모르겠어. 설마 그래서 투표 거부? 그러실지. 오. 하긴 본업이 똑같아? 그 말 엄청 하시더라고요. 동아는 부모님의 선택은 혹시? 왜 그래? 우리 다 깠어. 우리 비밀 투표 그거. 쌤 저한테 안 까셨다고요? 나? 나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 저 하나 찍는다고 맞긴 맞아. 현실적으로 솔직히. 너 때문에 바뀌진 않겠지만. 투표 당한 입장으로서 그렇게 한 표 차이로 막 갈라지지 않아요. 그치, 한 표 차이로 갈라지진 않지. 지금까지 역대 최저가 100표? 120표인가? 그럴 거야. 지난번 국회의원 때. 한 표 차이로 갈라지면 진짜 열받겠다. 그치. 근데 한 표 차이로 갈리면 다시 다 재검표해야 될 것 같아. 전부 다. 진짜요? 진짜 꼼꼼하게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시 해야 되겠죠. 전부 다 몇 번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게 정해져 있을 거야. 몇 표 이내 차이면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네 입장에서 한 표 차이로 치면 무슨 생각 들겠어? 아니 누가 실수로 하나만 분류할 때 여기로 놓을 걸 여기로 놓으면 그냥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과정은 전자투표. 넘는 것의 과정은 전자투표는 더 못하죠. 보안이 위험하잖아요. 해커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도 사실 군사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군사 비밀 사항은 그 부대와 부대 간에 이렇게 작전 지시 사항 같은 거 오고 가고 할 때 이메일로 안 해요. 폰도 안 쓰고. 종이로요? 네. 종이 문서로 직접 문서 수발병이라는 데가 직접 갖다 준다고 정말로.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해킹하는데. 일반 해커들도 그런데 이를테면 국가들이 다 정보국을 가지고 있고 그 정보국이 전부 다 기가 막히게 훈련된 해커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무제한의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할 거면 뭐 해야 되겠어? 암호화 해야죠. 전부 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우리 언제 한번 밥이나 먹죠. 근데 이게 다 암호입니다. 사실. 일사단 언제 어디로 집결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박. 자, 문화를 넘나드는 과정은 뭐한다? 도전한다. The very basis. 바로 그 기초에 도전한다. 뭔 기초? 우리가 누구인가의 기초. 뭐로서? 문화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로 그 근간에 도전을 한다. 그렇죠? 문화를 넘나들어 버리면 나의 문화 정체성이 흔들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제공한다. 기회들을 새로운 학습과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꼭 나쁘게 보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바로 근간에 도전하게 되고 이게 또 나쁜 말은 아니어서 지금 뭐 새로운 학습을 위한 기회도 제공해 준다. 자, 우리의 집으로부터 뿌리째 뽑히는 업루트니까 뿌리 뽑아 하면 우리의 집에서 뿌리가 뽑히는 것은 가져온다 우리한테 이해를. 근데 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또한 뭐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집 문화,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뿌리가 뽑혔다. 딴 데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로 보면 되고. 이게 당연히 그 새로 갔다는 뜻이니까 새로 간 곳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가져다 주겠지만 우리 고향 문화에 대한 이해도 또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야만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야만 물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 뭔 말이야 이게. 원래 항상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물이 특별한지를 몰랐다고. 물 밖에 나가봐야 알지. 지구인도 지구 밖에 나가면 그래요. 우리가 공기가 소중함을 모르다가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느끼겠죠. 이런 것처럼 한국 문화 속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봤더니 와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더 깊었네 하는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문장은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지금 새로운 학습과 성장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이게 그 성장이라는 건 학습과 성장은 뭐에 대해서 새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것까지도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비록 그 어려움들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뭘로부터 이 문화를 넘나드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종종 뭐하긴 하지만 충격을 주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어디에나 있어. 이거 문화 이렇게 넘나들어 잘 됐다는 얘기 많이 있다. 어려운 건 맞지만 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뭐 때문에 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 그 고통 그리고 앰비벌런스는 어제도 얘기했죠. 양가성, 양면성. 그 고통과 양면성 우리가 겪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양가예요. 양가. 그러니까 뭐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고통과 그 양가성 우리가 겪는 어떨 때 우리가 문화를 넘나들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런 좋은 면과 나쁜 면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우리 자신이 되게 독특하게 프리빌리지, 특권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크로스 컬처가 뭐다? 심지어는 좋은 거다라는 쪽에서 흘러. 심지어는 이런 걸 받은 것도 기회다, 권리다,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할 특권을 받았어? 정의할.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새롭게 정의할 특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뭐를 가지고? 아주 명료함과 통찰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could not have cultivated, could have pp니까 뭐 할 수 없었던, 배양할 수 없었던 그런 명료함과 통찰력을 그로 새롭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정의할 특권을 받았다. 뭐 없이 without leaving home. 집을 떠나는 거 없이는 그러니까 집을 안 떠났으면 배양할 수 없었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집을 안 떠나는 게 없었더라면 배양할 수 없었을. 이런 거는 그냥 가정법이에요. 사실은 뭐가 없으면 if it had not been for leaving home 뭐 이런 거죠. without 가정법, without 가정법이 과거 완료죠. 아니 근데 기왕이 이걸 외울 거라면 이렇게는 안 내고 선생님들이 항상 낼 때는 이제 이거 생략하는 거 내니까 그러면 이제 생략하면 뭐야? 도치돼야 되잖아.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라는 굉장히 좀 생경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봐야죠. 다음 적응하는 거 새롭고 익숙치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상이다. 이상. 뭐 이상이야? 단지 생존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남지 막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삶을 바꾸는 여행이다. 그것은 과정이다. 되는 어디까지? 그냥 가야 되겠네. 자, 개인적인 재발명의 과정,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 도달하는 것의 과정. 뭐를 넘어서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까지. 우리의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거는 뭐 마지막 거는 그냥 문장의 문법을 잘 안 지켜가지고 마지막 거 그냥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겠어. 다 명사들이었으니까 혼자만 ing니까 되는 과정이야. 뭔가 뭐 개인적 재발견의 과정이고 뭐 변화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고 뭐 하면서 도달하면서 뭐 경계를 넘어서까지 우리 자신의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그 과정은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는 걸 요구하지 않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전의 퍼스널리티를 버려야 한다고, 개성을 버려야 한다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문화들로 그 문화들 어떤 문화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계사가 들어가서 이전의 개성들과 그 문화들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화들? 그 속으로 그 속으로 우리가 태어났던 문화들. 그러니까 뭐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크로스 컬처가 나쁜 게 아니라 뭐다?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 컬처 하면 내가 기존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뭐가 마이너스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전 것도 간직하고 더 깊어지고 새로운 것도 당연히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의 과정이지 뭐 마이너스 플러스의 과정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강요합니다. 우리가 발견해내도록 우리 자신들을 마치 뭐처럼 처음으로 특히나 그러한 문화적인 인베리언트들 이거를 그러면 붙일 방법이 지금 그냥 이건 부사로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도록 강요한다. 그럼 아직 목적어가 안 나온 거야. 뭐를 발견하도록? 특히나 그러한 문화적인 변수 말고 상수들 정도로 해볼까요? 변하지 않는 것들. 문화적 상수들을 발견하도록 강요한다. 마치 처음으로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뭐냐? 측면들인데 그런 게 어떤 측면들이냐?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인데 그럼 뭐 다 됐죠? 이게 지금 구조는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는 게 아니다. 뭘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할수록 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새로운 문화로 갔어. 새로운 데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갔는데도 뭔가 내가 새로운 거에 맞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면서도 내가 내려놓지 않는 어떤 면들이 있다는 걸 또 새롭게 알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문화로 갔어도 뭔가 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상수들이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마치 처음으로인 것처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근데 그런 내 안에 문화적 상수처럼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측면들이냐면 내가 왜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였어. 내 나름대로 이게 소중하다고 내가 여기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건 타협 절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뒤에 또 있나 혹시? 아니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목으로 잡는다면 뭐다? 기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뉴도 습득하고 그다음에 뭐 기존 거에서도 뭔가 새로운 성찰을 얻고 좀 이런 기회들이다. 이렇게 하나를 더 하고 세 개를 남겨두는 게 좋겠지. 와 진짜 힘들다. 와. 자, 비록 그게 발견되었지만 뭐라는 게 어린 아이들이 의존한다는 게 독점적으로 뭐에만 의존한다?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 라는 게 발견되었지만 뭐 하기 위해서? 결정짓기 위해서 뭐를? 위치를 어떤 물체의 위치를 결정짓기 위해서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는 게 밝혀졌지만 어떤 물체? 숨겨진 물체 어디 속에? 작은 울타리 속에 숨겨진 물체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여기까지 while 절이군요. 이런 물체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 라는 게 밝혀져 있지만 독점적 사용이 기하학의 독점적 사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더 큰 장소들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의미의 핵은 스몰일 때는 뭐 하는데?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라저일 때는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비록 작은 방에서는 이제 작은 방에서니까 기하학적 정보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치 지원아? 그치? 뭐가 있는데? 뭐가 그런데? 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이 실패했지만 뭐 하기를? 통합하기를 실패했지만 정보를 뭐에 대한 그렇죠. non-geometric features 비기하학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자, 이 말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오직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기하학적 정보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하학이 아닌 정보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지만 이렇게 됐네요. 그거를 예시로 뭐라고 했냐? 비기하학적 특징들을 블루월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 이건 색상이니까 뭐가 아니다? 기하학적 요소가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색상은. 그래서 이 푸른색 벽이라는 것처럼 비기하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통합시키는 데는 작은 방 안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사용했다. 두 가지 타입의 모두 정보를 어디에서는? large 룸에서는. 그러니까 기하학적 정보 외에도 이런 색상 같은 비기하학적 정보도 넓은 곳에서는 위치 찾는 데 활용을 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나타냅니다. 뭐라는 걸? 기하학적 그리고 비기하학적 정보가 결합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넓은 곳에서는 둘 다 썼다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게 웨이티드, 무게감 있는 방식으로 되게 시그니피컨틀리하게 결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하학은 maybe privileged, 뭔가 특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across time, 시간을 가로질러. 그쵸.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지금 여기에 이 기하학적 사각형 모양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모양이 직선의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정보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하학이라는 게 더 우선권을 받기는 해. 뭐 하니까?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이니까. 뭐보다? 비기하학적 정보가 그러한 것보다 근데 비기하학적 이 랜드마크 정보가 제가 아까 파란 벽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여기는 파랗구나. 이게 랜드마크의 정보겠죠. 말하자면 이 비기하학적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이랑 결합이 되든지 아니든지 하는 것은 이 둘이 결합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달려 있을 수 있다. 뭐에? 생태적 타당성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뭐에? 비기하학적 특징들에. 예를 들면 더 큰 특징들은 더 안정적일 수 있어. 그리고 그러므로 더 믿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봐봐. 뭔가 위치를 지금 찾아내는데 뭔가를 물건을 찾는데 정보가 필요하죠. 얘가 지금 아이들이 참고할 정보가 필요한데 참고할 정보가 필요한데 넓은 곳에서 찾을 때에는 기하학적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비기하학적 정보까지도 참고를 할 텐데 근데 일단 누가 더 프리빌리지드고 일단 그래도 이게 더 우선적이기는 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얘를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쓸 거냐 말 거냐는 뭐에 달렸다는 거야? 그 특징 자체의 밸리더티에 달렸다는 거야. 밸리더티는 타당성 내지는 유효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유효성이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유효할 거냐에 달렸다는 거지. 이를테면 봐봐. 내가 지금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단서야. 그럼 쬐끔한 게 더 유효하겠어? 큰 게 더 유효하겠어? 큰 게 더 유효하겠죠. 뭔가 어두컴컴한 게 더 유효하겠어? 밝은 게 더 유효하겠어? 밝은 게 더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프리빌리지드인 가운데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뭐에 달렸을 거라고? 이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일 거냐에 달렸다고. 얼마나 유효할 거냐에 달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뭐라고 그랬어? 그 유효함이라는 것에 얘를 뭐라고 했냐면 더 큰 특징이 좀 더 안정적이겠지. 판단 내리는데 그러므로 더 믿을만 하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움직이는 동물들은 이제 아이들 얘기였는데 이제 나아가서 동물들, 움직이는 동물들, 다양한 움직이는 동물들은 준다. 더 많은 비중을 누구한테? to nearer, 더 가까운 한테. 뭐보다? 누구한테보다? 더 먼 랜드마크들한테보다 더 가까운 랜드마크들한테 더 많은 비중을 준다. 뭐에 있어서? 추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는 일치하는 거다. 뭐랑 일치하냐? 베버라는 사람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물들이 하는 이런 행위는. 베버라는 사람의 법칙은 뭔데? 더 작은 거리가 would be coded. 코드, 암호화 될 것, 부호화 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뭐보다? 더 먼 거리들보다 더 작은 거리가 더 정확하게 부호화 될 것이다. 정보화 될 것이다. 라는 베버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뭐는? 동물들이 하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연결을 뭐라고 봐야 되겠어? 이거 지금 거리 얘기했잖아. 이거 기하학이 아니야. 왜요? 아니라고 봐야 돼. 그냥 아니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뻗어는. 그러니까 유효함에 대한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라고 지금. 이를테면 비기하학적 요소를 참고할 거냐 아닐 거냐 할 때 뭐에 달렸다? 그 비기하학적 정보의 유효함에 달렸다. 아무래도 크면 더 참고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더 뭐하면 가까우면 더 참고할 가능성이 크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로. 베버의 법칙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식이죠. 됐어? 그냥 이해가 쉽게 그렇게 생각해. 기하학적은 그냥 뭐 도형 같은 모양만 참고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 네,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뭐 한다? 이제 뭐 위에서 나왔던 뭐 색깔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기하학적 정보라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라. 그래야지 글이 좀 더 이해가 편하겠다. 됐죠? 잠시 휴식하고 3개 끝냅시다. 총 8개였어? 얘기해 주지 말자. 일단 전체 지금 이야기가 잘 통합이 안 되는데 일단은 밑으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보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의 글과 우리의 스토링은 우리의 글쓰기와 우리의 오럴 스토링은 구두 이야기하기는 말로 이야기하기는 된다. 점점 관습적이게 되고 그리고 리터럴하게 돼. 글자 그대로 이게 돼. 즉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정형적이게 된다. 있는 그대로 이게 된다. 뭐와 함께 동반하는 손실과 함께 손실이 뒤따르면서 뭐의 손실? 자발성과 독창성의 손실과 함께 어떤 특징 짓던 우리의 더 초기의 노력들을 특징 짓던
자발성과 독창성의 손실을 동반하면서 자, 2단계에서 우리의 어휘는 확고하게 근거가 잡힌다. 우리는 사용한다 단어들을 everyone else uses. 다른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거의 필요를 가지지 않는다. 발명해야 할 비유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안다. 뭐라는 걸? 어떤 별이 is hot gaseous mass라는 것을 안다. 뜨거운 기체로 된 덩어리라는 것을 안다. 떠다니는 우주에 뭐와 대조적으로 우리의 이런 순결한 단계와 대조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주목했을 때 봐라. 이게 좀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봐라. 저 별은 뭐와 같아? 꽃과 같아. 뭐가 없는? 줄기가 없는 꽃과 같아. 오케이. 자, 전반적으로는 이 단계요. 요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상의 특징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에서 뭘로 가느냐. 약간은 좀 부정확할 수 있고 좀 약간 막 비유일 수 있고 막 그냥 좀 약간 상상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약간 막 창의성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좀 이런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좀 정교함, 맞음, 딱 떨어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얘기입니다. 좀 뭔가 어렸을 때는 좀 빈틈도 많고 허황되기도 하고 좀 이런 것에서 점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성인기로 접어드는 거죠 지금. 어렸을 때 특징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여기서 일단 뭔가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신체 능력 향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결국 뭐예요, 근데? 정확해지는 거죠. 신체 능력도 정확해지고. 그 다음에 언어 습득도 되게 이제 통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우리의 이야기 속에 논리적인 갭들을 제거해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논리적인 갭들이 뭐야? 지금 2단계보다 더 이른 단계의 특징이라고 사실. 인지에 있어서의 더 어린 단계의 특징이 논리적으로 구멍이 꽁꽁 뚫려 있는 건데 이런 논리적인 구멍들도 이제 점점 제거해 가게 돼. 뭐 하면서 자 여기를 지금 이거를 시각이라고 하지 말고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이 보는 게 꼭 물리적인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상 같은 것도 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상상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본인의 어떤 비전, 상상의 강력한 선점이 누구한테 길을 내주게 된다? 정확함에 대한 선점한테 길을 내주게 된다.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리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꽉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이 상상이 꽉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게 길을 내준다고 누구한테? 이 마짐한테 완전히 점령되는 걸로 길을 내주게 된다 이거죠. 그 결과 결국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확해지면서 글쓰기도 그 다음에 뭐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점점 이제 완전히 뭐하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뭐하게 돼? 관습적이게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냥 특정한 경우에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죠. 자기 혼자 막 만들어서 창의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되는 거고 점점 뭐는 상실하면서 점점 뭐는 상실하면서 이런 거 자발성이나 독창성 같은 거 이제 상실해 가면서 옛날에 어떤 시인이 뭐랄까 아무튼 자기 아이가 했던 되게 상황을 묘사하는 아이들은 아직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기만의 다른 어휘를 이 상황에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시인이 그런 걸 보면 참 언어의 사용이 참 참신하다 뭐 이런 걸 썼던 수필도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런 건 점점 사라지겠죠.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더 이전의 단계를 뭐했던 특징 지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또 2단계에서는 이제 뭐야? 어휘가 방금 말했다시피 확고하게 근거를 가지게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휘를 쓰고 이제 이런 건 없어진다는 거야. 이 어휘는 이래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비유 같은 것도 안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게 돼? 이건 예시죠 그냥. 이제 뭔가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도 그냥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설명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를 지금 쓰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몇 세에서 몇 세? 네, 8세에서 16세까지. 그러면 그 전의 단계도 있었던 거고 이 얼리어 단계에서 어디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발달상의 특징들 내지는 발달상의 그러니까 이걸 개선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좀 이게 무조건 좋아진다는 느낌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때. 그렇죠? 막 독창성은 사라지고 뭐는 손실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상식적 이해, 뭐에 대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뭐의 도덕적 지위? 이타적 행위들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상식적 이해는 순응한다. 뭐에? 어떻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지에 순응한다. 대부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다음에 상식적인 이해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들에 대해서, 타인들을 향한 이타적 행위의 도덕적 지위. 좀 이런 거죠. 내가 남을 위한 행동을 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도덕적인 일이냐,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지금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남을 구했다 하면 정말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그 행위의 도덕적인 지위가 되겠죠. 굉장히 높은 지위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타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라는 것은 뭐에 따른다? 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들을 향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다. 이거에 달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이를테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럴 수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뭐 모성애 같은 거, 우리 뭐 좀 상식으로 잘 잡고 있어요. 엄마가 막 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뭐 자기 아이를 살렸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어떻다고 생각할 거야? 되게 높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무슨 말이 돼버릴 수도 있냐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이 위태로우면 당연히 엄마가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 지위는 어떻게 보면 뭐 할 수도 있어? 별로 그렇게 안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맞아? 자, 말을 압축적으로 써.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좀 공격받는 경향이 있다. 어떨 때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결정 지을 때 우리를 향해서 자, 얼마나 많은 부분 하고 뭐에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should be given away, 주어져야 하는가, 남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결정 지을 때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쵸.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금 남한테 줘야 되냐 라고 하는 걸 누가 결정지었어? 내가 결정지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결정지고 사회가 결정지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지는 경향이에요. 아니 내한테 장기 기증을 하래, 나는 싫은데 이걸 누구 강요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성인들이니까, 그리고 가져야 하는 거니까 권리를, 뭐 할 권리를 만들 그런 결정을, 내 스스로 만들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근데 자, 전제들은 깔았고, 인터뷰 될 때 이 이타주의자들이 만든 것으로 가장 큰 희생을 만든 걸로 알려진 이타주의자들은 인터뷰가 됐을 때, 일단 건너뛸게요. 동사죠? assert, 단언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뭐 망설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just the opposite, 뭐라고? 딱 그 반대를 단언합니다. 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는 지금 이제 무슨 말이 돼버렸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타적 행위를, 첫 문장도 그랬고 겨우 두 번째 문장까지를 합하면 어떤 이타적 행위의 뭔가 도덕적 지위, 이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기분이 나쁜 거야? 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기분이 나쁜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끄덕끄덕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식적이야. 맞네. 근데 오히려 이런 이타적 행위를 펼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기분 나쁘지 않다. 뭔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지금 이런 거 남한테 뭔가 맞추는 게 지금 기분 나쁘지 않다, 정반대다 라고 그렇게 단언을 한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으로, 그리고 bring about, 야기한 것으로, 뭐를? 가장 큰 이로움을 야기한 것으로, 그들의 수령인들한테, 그 이적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해. 무슨 말이냐? 올트루이스트들은 주장한대. 뭐라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아무런 선택권이 그냥 없었다고. 뭐를 제외하고? 행동하는 걸 제외하고. 뭐처럼 행동하는 거?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즉 좀 디테일한 논리를 좀 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도덕적 지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 말에 좀 단서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누가 결정하는 거? 남이 결정하는 건 기분 나빠. 그럼 그 말을 뒤집으면 도덕적 지위를 누가 결정해야 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타성의 도덕적 지위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말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타적 행위를 도덕적 지위를 높게 부여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거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이걸 도덕적이다라고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 사람들은. 자, 장기 기증자들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이거 뭐 다 뭐겠어? 이타주의자들이죠. 결국 이타주의자들인데, 어떤 위태롭게 하는 그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어디에 있는 목숨의 위험에 있는 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모든 시민들은 놀랍도록 일관된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명료한 부정에 있어서. 근데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니까 뭐를 부정하는 거에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걸 부정을 하는 거겠죠. 자, 뭐의 부정? 그들이 했다라는 것에, 무엇이든 했다라는 것에 자격이 있는, 뭐의 자격이 있는? 높은 칭찬의 자격이 있는.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assurance, 그들의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어떤 확신? 누구라도 그들의 신발이 아니라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입장, 자기 입장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휴대폰 했어야만 했다라는, 정확히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명료한 부정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이런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됐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대비하인 듯 보인다. 이렇게 반복식인 거예요? 뭐 무슨 대중과잉도. 뭐 벨소리인가? 그치, 반복되는 게? 벨소리거든요. 자, 뭐인 듯 보여? 더 많이,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더 많이 이타적일수록 누군가가 더 많이 그들은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냐? 더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냐? 자기들이 했다. 근데 결코 더 많이 하지 않았다. 뭐보다?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예상될 것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레스트는 부정의 접속사입니다. 특이한 게 나왔네요. 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낫이 없어도. 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셜크하지 않도록. 셜크는 뭐야?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뭐에 대한? 인류에 대한. 좋지 않아요? 부정 어떻게 나오는데? unless도 부정의 그거지만 좋지 않아잖아요. 어쨌든 겉으로는 부정어는 아닌 거지. 속뜻이 부정의 접속사라는 거지. 가끔 날카로워. 가끔. Sometimes. 썸 곱하기 11times. 대부분의 시간에는 힘든 걸 맞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뭔 얘기예요? 결국 이타주의자들은 오히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움츠려들지 않도록 우리의 기본,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무, 인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회피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타주의자들은 오히려 이타주의자일수록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대단한 도덕적 지위를 받을 일이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누구든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자면 뭐 여기까지 해서 뭔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뭔가 도덕적 지위, 도덕적이라는 지위 조금만 해석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타적 행동이 도덕적인 것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냐 못 가지냐 뭐 이런 문제를 따질 때 딴 사람이 그걸 결정 지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그게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딴 사람이 이걸 도덕적이라고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연결해야죠.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딴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결정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진짜 이타주의자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 딴 사람들이 그렇게 아닌데 이 말이 조금 약간 연결 부위를 좀 어떻게 부드럽게 좀 만들까요? 잠깐만. 식으로 결정된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타적 행동을 이타적 행동이 뭐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 대체로 누가 결정하고 이타적 행동을 상식이 결정하고 또 상식으로 베풀어라. 이타적 행동을 해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타적 행동의 기준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상식으로 잡고 그리고 뭐 또 사회 그런 상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 우리는. 근데 이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오히려 생각한다. 그냥 요렇게 넘어가야죠.
34번까지지. 맞아. 34번까지야. 기적처럼 33번까지 온 거 그렇지 않아. 틀린 얘가 뭐, 아니, 이 슬픈 얘가 뭐 틀린 적이 없어. 34번이죠. 자, 에픽테투스는 썼다. 한 사람의 마스터는 그 사람이다. 한 사람의 주인은 그다. 어떤 그냐?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든 그 사람이 찾는 뭐든 혹은 그 사람이 차단하는 뭐든 확증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의 주인이라고 한다.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이 맨이 지금 이 맨이 찾는 거, 구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혹은 뭐 싫어하는 거 이런 거를 뭐 하거나 확증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싫어하는 건데 그냥 딱 확정 짓고 싫어해도 해. 그 다음에 찾는 건데 너 하지 마 이 새끼. 제거해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네가 노예야. 내가 주인이야. 나 지금 밥 먹고 싶어요 주인님 하는데 씨발 먹지 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주인 아니냐. 이해됐어요? 이유가 왜? 저 밥 다 갈고 먹어야지. 왜 지금 먹어? 자, 만약에 네가 디펜드 의존한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너 자신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가 나의 마스터일 수가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렇다면 너는 그렇죠. 그래서 no master. 어떠한 마스터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 이외에는? 너 자신 이외에는. 그리고 너는 그걸 보고 뭐라 할 거야?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아, 나 이번 3월 모여서 왜 이렇게 다 왜 이지랄이야? 그러다 또 되게 좀 변태처럼 왜 다 이렇게 막 복잡한 뭐 얘기들만 이렇게. 자, 스토아파의 철학이요. 보통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스토아파 대 뭐 에피쿠로스파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좀 쾌락 우선주의고 이쪽이 좀 금욕주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동화도 이과 동화 다 알아듣고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는 문과예요 이제. 아 이제 문과야. 야. 선배 까먹고 뭐야. 야. 스토아 철학은 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거에 관한 거였다. 스토아 철학은. take charge of 뭐 책임지다. 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너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뭐 배우면서 노력하는 법을 그런 것들에 대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떤 것들? 있는 것들 within your power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면서 너의 힘 아닌데 너의 힘을 어떤 힘? 성취할 힘 혹은 바꿀 힘 그리고 낭비하지 않아 에너지를 어떤 것들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붙일까요?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에너지를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결국 금욕과 절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유가 지금 뭐 누구한테 기대지 않는 거야?
누구한테 기대는 순간 이미 자유가 아닌 게 되는 거냐? 남한테 기대는 순간 자유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런 걸 알고도 남한테 기대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왜 기대게 되는 거야? 내 능력을 벗어난 뭔가를 욕심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욕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야? 욕심을 내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얻는 자유인 거지,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너의 삶을 네가 책임지는 거에 관한 것이고, 뭐 해야 돼? 이게 위딘이 중요해,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성취하거나 뭔가 바꿀 수 있는 힘, 너의 힘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뭔가 노력하려고 배우면서, 그리고는 낭비하지 않으려 하는 게 금욕과 절제죠. 뭐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할 수 없는 일에다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남한테 의존해야 되고,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자, 특히 이 스토아 학파들은 경고했어요.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뭐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인사이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삶은 법을 배워야지, 자꾸 너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종종 에픽테투스는 주장했다. 그것은 뭐가 아니라 뭐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강조 구문이네요. 뭐 하는 건, 이게 지금 원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수입니다. circumstances. 그러면 우리를 다운시키는 건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판단들이다. 우리가 내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뭐냐? 이 상황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판단,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라고, 자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화나지 않아. 비에 화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소풍을 망쳐도 우리는 비한테 화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리석을 테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정말로 화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미스트리트하면, 좀 잘못 대하면, 우리는 보통 통제할 수가 없어. 혹은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더, 뭐보다 더, 우리가 비를 멈출 수 있는 것보다 더. 직역이 이렇고요. 결국 결론은 뭔 말이야? 비도 못 멈추지만 똑같이 딴 사람도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건 똑같이 어리석은 거야. 자, 결국 제일 핵심은 이거잖아요. 스토아 학파도 얘기 나왔지만 아웃 오브 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과도한 반응, 이거죠. 본인 능력 바깥이라든지 본인의 통제력 바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신경 써봐야 뭐 할 거냐,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안 끝났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더 일반적으로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 아니네, 마치 뭐가 같은 게, 그것은 딱 의미 없어. 딱 그만큼이나 의미 없어.
여기 뒤에 as 나옵니다. 뭐만큼. 그것은 딱 그만큼이나 의미가 없어. 뭐가? 묶는 게 우리의 감정을 어떤 행복의 감정을 어디에 묶는 게 관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것에 다른 개인의 행위를 바꾸는 것에 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꼭. 뭐 부모님도 그럴 수 있겠고 꼭 주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지금 그래야 내가 살만하다 이거야. 기분 좋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의 기분을 뭐에다 묶어버렸어? 딴 사람을 바꾸냐 못 바꾸냐 하는 거에다 묶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는 건 딱 그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짓이야. 뭐만큼이나 그것이 그러한 만큼이나 여기 지금 포인트 리스트 생략되어 있는 거야. 딱 그것이 의미 없는 만큼이나 이거 가주어 또 진주어 뭐 묶는 게 그것들을 어디에다 묶는 거? 날씨에다가 묶는 것이 그러한 만큼 딱 이것도 의미 없는 짓이야. 에픽테투스는 썼다. 만약에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와 근데 어떤 무엇이든지 not in our control 그러니까 뭐야? out of our control이죠. 우리의 통제 속에 있지 않은 무엇에든 관련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out of control이면 뭐하라? 좀 let them go 해라. 내 번호 줘라 좀.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해라. 그러면 말할 준비해라. 뭐라고 말할 준비해야 돼? It is everything이 아니라 뭐 너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준비를 해라. 됐죠? 어? 이게 끝이야? 아니에요. 내가 준 파일을 내가 아예 하나를 덜 한 거 아니야? 있어? 아 근데 내가 이 파일을 딸 때 이 파일에 지금 많이 부족했구나. 누가 더 그렇겠냐? 벚꽃도 피고 휴일이기도 하고 누가 더 그렇겠어? 나야 나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재밌겠다. 나 선거 결과 나오네. 주연님께서 34번? 왜 빠졌지? 오늘 난 주인공 나야 나 더 충격적인 건 아침 10시부터 수업을 했지만 아직 이거 끝나도 수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왜요? 내일 또 있다는 뜻이지. 그 일쪽짜리를 내가 이게 주고 있어. 자. 자, 일본인들은 유스터니까 옛날에 그랬었다. 예전엔 가졌었다. 한 색상 단어 아오를 가졌었다. 어떤 색상 단어였죠?
걸쳐 있던 녹색과 파랑색 양쪽에 걸쳐 있던 아오라는 색상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 상식적이지만 색깔은 정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화에서는 도대체 이 색상에 만약에 연속띠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문화는 이걸 세 가지의 단어를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문화는 뭐 7가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보세요. 그러니까 뭐 레드와 블루를 다 한 통속으로 묶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단어,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오라는 일본 단어가 뭐를 나타내는 녹색, 파란색을 다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였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그러나 현대 언어에서 아오는 제한되게 되었어요. 주로 뭘로? 파란색 색조로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짜증나려고 하는데 아오가 옛날에는 뭐였는데 녹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됐다? 파가 됐다. 아오가. 그리고 녹색은 보통은 표현된다. 지금 by the word 미도리에 의해서. 그럼 지금은 미도리가 옛날에 아예 없었고 지금은 이게 녹색이다.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때 최초의 교통 신호등이 도입되었을 때 뭘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설치되었을 때 일본에 1930년대. 그럼 좀 뭔가 이제 색상 단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신호등은 빨 뭐예요? 노 초. 그쵸. 지금 우리도 야 파란불에 건너야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록인데.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뭔가 이거에 관련해서 뭔가 좀 부정확한 언어 사용이 문제가 됐던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표현을 할 테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단지 녹색이었다. 뭐만큼이나 다른 어디에서나 만큼이나. 그러니까 빨, 노, 초에 이 초 다른 데만큼 여기도 일본도 뭐 예외 없이 초록색이었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죠? 미도리라고 부르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렌스가 뭐야? 용어. 자, 흔한 용어에서는 그 가세오 불빛이 불렸다. 뭐라고 불려버렸어? 아오싱오라고 불려버렸다.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록불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 아오불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three primary colors 3원색이 일본인의 아티스트들의 팔레트에 있는 3원색이 전통적으로 아카, 히로, 그리고 아오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3원색이 빨, 노, 그 다음에 아오면 아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원색이면 뭐 해야 돼요? 빨, 노, 파여야 되죠. 노랑하고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원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빨, 노, 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 색깔들이 이것들의 배합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는 거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어쨌든 실체상으로는 빨, 노, 파일 텐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를 뭐라고 불렀어? 녹파 합해서 지금 뭐라고 불렀어? 얘네들이 아오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삼원색을 늘 뭐라고 불렀다고? 삼원색 중에 하나를 미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 아오라고 그러니까 불렀다. 근데 이 아오 속에 뭐도 들어있었어? 초록도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지금 파랑을 보든 초록을 보든 전통적으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아오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 전통이 남아서 관습처럼 남아서 초록색인데도 그걸 뭐라고 불러버렸어? 아오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오. 자, 이 아오라는 이 이름표는 이 그린라이트에 대한 이 아오라는 이름표는 보이지 않았어. 그렇게 아웃 오브 디 올더너리해 보이진 않았어. 그렇게 뭔가 보통에서 벗어나 보이진 않았어. 이상해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게 됐으니까. 마치 아까 지원이가 우리 신호등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우리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관습대로 불러버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 남아있는 연관성 때문에. 그 단어 아오의 누구와의 연관성? 이 녹색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이 green color와 the dominant meaning of the word owl 이 아오라는 단어의 지배적인 의미 사이의 차이가 시작했어. 뭐 하기를? 느껴지기를.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기를 시작했어. 현대가 되면서 아오는 뭘로 굳어졌다고 그랬죠? 파랑으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야. 옛날에는 아오가 녹색도 아우르고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처음 신호등이 생길 때쯤은 아직 이 아오라는 단어의 변화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현대가 되면 될수록 아오는 파랑인데 왜 자꾸 초록을 아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상함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사회적으로. 자, 어떤 국가들은 덜 단정적인 국가들은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opt for 뭐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그런 해결책을 뭐의 그런 해결책? 단지 바꾸는 그런 해결책. 뭐를? 공식적인 이름을. 그 고울라이트의 공식적인 이름을 당연히 뭘로 바꾸는 게 맞아 보여? 미도리로 바꾸는 게 맞아 보이죠. 근데 우리 또 일본 놈들은 또 특이한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 so the Japanese. 근데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보통의 국가였으면 당연히 이 상황이었으면 미도리로 바꿨을 텐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바꾸기보다는 그 이름을 현실에 적합하게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그 일본 정부는 발표해버렸어. 1973년에 뭐라고? 현실은 should be altered. 와, 정말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에요. 그렇죠?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된다?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현실에 어울리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에 어울리게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 뒤로 고우라이들은 would be a color. 컬러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컬러가 더 잘 일치하는 뭐의 그 지배적인 의미에 아오의 지배적인 의미에 더 잘 일치하는 그런 색깔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그래서 아오가 뭔데? 파란색인데 지금 우리도 신호등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파란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일본 애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저거 파란불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게